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법인 회생 실무에 큰 변화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과 향후의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구지방법원 법인 회생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제도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조기 종결이라는 게 있었지만 회생 담보권이 변제되거나 1, 2차 년도까지 변제가 되어야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춰졌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인가결정받은 회사에 대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조기 종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뿐만 아니고 회단 사건이라고 하는 간이 회생 사건, 일반 회생 사건도 똑같이 조기 종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후에 30일 이내에는 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되는 저당권 등의 말소 신청, 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가 후 50일 이내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인가 후 60일 이내에는 주주총회 개최 보고 및 변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가 후 90일 이내에는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하고 조기 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은 허가 신청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기 종결 제도로 인해서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변제를 못해서 회생 폐지된 회사들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파산 선고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법인 파산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바뀐 실무에 따라서 인가결정 후 50일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서 기존의 임원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비상장 회사들의 경우에 통상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주주도 가족이나 지인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자 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주주수와 의결권 변동, 그리고 적법한 소집 절차, 참석 주주 인감날인 가결 요건 등 이런 하자 없는 절차를 통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정받아야 파산부에서 임원에 대한 등기 축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공정을 못 받아서 조기 종결을 못하거나 주주총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조기 종결을 위한 변제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기 종결을 위한 변제는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채권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변제하는 것으로 해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일부 변제 허가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변제 금액은 200만 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3조 1항에 의해서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 종결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조기 종결 제도 시행에 따라서 회생 계획 인가 후에 회생 계획 변경을 통한 인가 후 M&A 제도는 이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인가 전에는 M&A 제도가 여전히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의 장점이나 단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법원의 관리 감독, 각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법원 파견 감사의 보수 직업 같은 이런 법원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법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상 회생회사의 기재가 또 삭제되기 때문에 법인 조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보면 법원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어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불이행을 할 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변제가 불이행돼도 회생 절차 종결 전이라면 강제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 조기 종결을 하게 되면 강제 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기 종결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회생 절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회생 계획안의 작성입니다. 회생 계획 기간 초기인 1차 년도, 2차 년도에 가급적 변제를 좀 최소화하고
회생 계획기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제 변제를 많이 하는 그런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환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생 계획 기간 동안 이제 균등하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 채권자가 그렇게 요구해도 끈질긴 이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 회생 계획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금까지 탁월한 인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끈질긴 설득과 협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기 종결 후에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왔거나 또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종결 후 회생 신청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종결 후 회생 신청을 또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 인가로 발생한 권리 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인가 전 M&A 방식으로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법무부의 효연은 지금까지 이제 수백 건의 회생 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해 왔고, 특히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또 다수의 법인 회생, 일반 회생, 법인 파산 신청을 한 결과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이 모두 인가 결정 및 파산 선고 결정을 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지방법원 법인 회생 2024년 달라진 이제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효연은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법인 회생, 인가 및 종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